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국 아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익 RC 공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 아마 잘못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를 꼭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정기 토익 시험에도 100여 회 응시를 했고요. 그 중에 38번 99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RC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보통 RC 하면 문법.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토익에서는 문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곳 캐나다로 오기 전에 수업했던 학생들 중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 학생들이 토익에 응시할 경우에 900 중반대나 800 후반대, 900 초반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문법 용어들을 잘 알고 있을까요? 한국식 문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들은 영어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토익 시험의 포맷만 익히고 시험을 보게 되면 그렇게 900 초반, 중반, 800 후반의 성적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RC 공부법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법 얘기로 시작했지만 왜 시작했겠습니까? 파트 5. 파트 5 몇 문제죠? 그렇죠? 30문제입니다. 30문제인데요. 그 30문제 중에서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어휘랑 문법 문제로 나뉜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 보통 한 단어에서 파생된 A, B, C, D 초이스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문법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문제들조차도 어휘 문제가 상당합니다. 즉 어휘 능력이 좋으면 그런 문제들의 커버가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진짜 문법다운 문법 문제는 몇 문제 없어요.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30문제에서. 자, 그럼 파트 5. 항상 파트 5만 공부해요. 파트 6. 정작 제일 중요한 54문제, 쉬운 4문제가 있는 독해는 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고 해석하고 끝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틀리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파트 7, 우리 독해라고 하죠. 독해에 한 지문이 있습니다. 그 한 지문에서요, 빈칸을 4곳 만듭니다. 문장 자리에도 하나 빈칸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외에 3곳에 빈칸을 만듭니다. 그럼 파트 6 문제가 되는 거고요. 파트 7의 한 지문에서 한 문장을 뽑아내서요. 그 한 문장에서 빈칸을 만들면 파트 5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즉, 파트 7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적어도 850, 900, 950에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독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파트 5, 30문제예요. 파트 6, 16문제입니다. 그쵸? 합해도 46문제예요. 46문제입니다. 54문제가 파트 7에 있습니다. 물론 파트 7에도 싱글 패시지 문제, 더블 패시지 문제, 트리플 패시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파트 7을 공부하시면서 파트 6와 파트 5를 자동적으로 정복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종료 5분 전입니다. 종료 5분 전일 때 더블 패시지 문제, 트리플 패시지, 파트 7의 독해 문제 몇 문제나 푸시겠습니까? 아마 패닉이 오셔서 거의 풀지 못하실 거예요. 물론 정신을 집중하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뭐 몇 문제는 풀 수 있겠죠? 한 2-3문제? 막 찍기까지 해서 어떻게 뭐 더블 패시지 같은 경우에 물론 끝에 트리플 패시지가 있지만 5문제 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종료 5분 남았을 때 여러분 정신 집중하면 파트 5 문제 몇 문제나 풀 수 있습니까? 아마 적어도 조금 집중해서 풀면 10문제 가까이 풀 수 있습니다. 10문제도 더 넘게 풀 수 있어요. 5분이면. 그렇죠? 30초당 한 문제씩 잡으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분에 독해 문제는 거의 풀 수가 없습니다. 멘붕이 와서.
하지만 파트 5는 5분만 있어도 10문제 가까이 풀 수 있어요. 그 이상도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파트 5 문제는 아무리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해도 30문제밖에 되지 않아요. 30문제. 그럼 한 15분이면 넉넉한 겁니다. 근데 실제 문제는 100문제잖아요. 그 30문제 이후에도 파트 6, 16문제가 있고 파트 7, 쉬운 4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지만 뭡니까? 토익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어휘들의 내공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독해도 느는 거예요. 토익은 다행히 수능 영어에 비해서 단어 수가 적습니다. 알고 계셔야 할 단어 수도 적고요. 그리고 좀 더 난이도도 쉽습니다. 독해에 있어서만큼은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복이 가능하세요. 토익 독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영어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토익 독해 그거 공부해도 실생활 영어에 전혀 도움 안 돼. 토익 만점 받아도 영어도 못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거는 토익의 그 지문의 퀄리티를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익 지문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요.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만나는 레터들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유용합니다. 단지 그 독해를 공부하는 여러분의 방법이 잘못된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문법이 아니라 토익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 기본 어휘들을 탄탄하게 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독해를 하는 겁니다. 어휘력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독해가 되겠습니까? 문법 몰라서 독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 착각하시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제 아이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레이드 6예요. 그레이드 6 아이가 문법을 잘 알아서 책들을 많이 읽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문법과 독해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독해는 어휘력이고 그리고 독해를 많이 함으로써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독해를 자주 빈번하게 해야지 속독도 가능한 겁니다. 정독을 하면서 속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속독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독이 되면서 속독을 해야지 토익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토익 고득점을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반드시 파트 7 독해를 공략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해 한 지문에서 빈칸 4개가 나오면 그게 파트 6고요. 한 문장을 뽑아서 그곳에서 빈칸을 만들면 파트 5 문제가 된다는 거. 즉 뭡니까? 파트 7을 공부하실 때 제대로 꼼꼼하게 공부하신다면 파트 5와 파트 6는 자동적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독해 54문제를 무시하고서는 절대 아무리 파트 5, 파트 6에서 여러 문제를 맞힌다고 해도 점수는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토익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